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경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반도체, 스마트폰, TV처럼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 상품들이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일본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독과점 핵심 소재를 그동안 포괄적인 자동 허가제로 수출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건별로 허가제 수출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같은 조치가 발동된 지난 4일 이후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일본의 이 수출 규제 미사일을 막아낼 마땅한 요격 미사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기업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권이 사태를 수렁 빠뜨린 측면이 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이들이 그 바쁜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다 만나본들 별 효용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 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요인은 문 대통령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외고집 대일 외교를 벌여야 합니다. 현 정권의 코드 인사에 따라 자리를 꿰차고 앉은 대사나 외교관들 말고 현역이 됐든 은퇴자가 됐든 대일 외교의 진짜 엘리트 실력자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장 꾸려야 합니다. 이 자꾸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해 봐야 쓸데없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전몰 유령탑 앞에 엎드리는 독일과 잊을만 하면 망언을 쏟아놓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싸늘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이대로 계속되고 있는 한일 냉골 기류를 이대로 방치하면 양국 국민만 고통을 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에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을 했고 2018년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한국을 움직이는 꼴대 이러면서 비난을 해왔죠. 급기야 아베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이 경제 보복도 아니요, 정치 보복도 아니요, 이제는 안보를 고려한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베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수출된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가 한국 땅에 들어온 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에게 그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침묵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일 무역 분쟁 차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는 이럴 때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들을 한데 묶으면 안 됩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이를 밀어붙이다가 재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따질 때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데 아베 총리는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저들의 발언을 갖고 총리와 그 측근을 조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생활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이런 말을 일제 잔재로 지목하는 일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학교, 교육, 과학, 검찰, 근대화 이후 생긴 거의 모든 단어가 일제 잔재가 됩니다. 일제 잔재와 관련 없는 단어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지경이지요. 이런 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에 정치적인 반일 감정을 불어일으키고 그것은 일본 땅에서 반한 감정으로 불이 올라붙으면서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경기도 의회가 학교 내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인식표를 붙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중소상인연합회가 일본 제품 판매 중지를 선언한다든지, 농민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그걸 칼처럼 끊어내서 불매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오사카 공연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두 차례 5만 관중석이 완전히 매진이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류와 우리 제품을 팔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도체 소재 수출 거부를 선거에 이용하는 일본 정치인과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을 한데 섞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정권은 언제든지 수출 품목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인 여론과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과 핵심 소재를 거래하는 다른 나라나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지금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도쿄가 아니라면 제주도도 좋고 쓰시마도 좋습니다. 위기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아베 두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정치와 외교가 이를 망가뜨려 놓고 왜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